자, 안녕하십니까. 9월도 이제 어제 오늘 이틀이 또 이제 지나갑니다. 그죠? 자, 지금 뭐 태풍 마사기가 상당히 강한 태풍 비를 동반해서 올라온다고 하니까 또 우리 특히 이제 저기 해안가에 계신 분들, 부산에 또 남해 이렇게 계신 분들, 뭐 내륙도 마찬가지지만은 아무튼 비 피해 없도록 잘 단돌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뭐 또 좀 이제 여러분들이 어제 제가 좀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라고 하니까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고, 또 거기에서 이제 몇 개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그런 부분들, 그죠? 또 좀 긍정적인 궁금한 점 여쭤보신 분도 계시고, 뭐 전혀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신데, 아무튼 그거를 또 우리가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그죠? 모습이 참 안정적이에요. 그죠? 일단 하단에 뭐 주가가 오르고 안 빠지니까 안정적이고, 항상 주가라는 것은 그렇죠. 차트를 보는 게. 아무튼 오늘 22일을 또 올라탔고, 그죠? 그래도 좀 늘어났고, 그래서 일봉도 조금 안정적이고, 뭐 주봉은 아무튼 이 저번에도 말씀드린 요 박스권 상단을 깨지 않은 선상에서 또 안정의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좋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시장이 좋다는 것은 또 주식이 좋아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온다는 뜻이고, 또 좋아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또 셀트도 그죠? 공매도들이 힘을 못 쓴다. 근데 이제 셀트를 공매도를 얘기를 안 하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주식 셀트를 왜 자꾸 공매도를 얘기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그죠? 그런 안에 깊숙이 있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믿지 못할 것이고, 또 그거를 이해를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공매도 놈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언젠가는 뭐 떠날 준비를 이제 할 시점이 자꾸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 과거보다도 지금은 더 좁혀 나가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조금 인내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자, 뭐 시장 부분에서는 오늘은 뭐 시장이 큰 변화가 없으니까 오늘 또 어제와 마찬가지로 그죠?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도 대박이라는 거, 그죠? 야, 돈들이 많다는 거잖아. 지금 뭐 고객 예탁금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 전거금이 58조래요. 1500 몇 대 1위래요. 경쟁률이. 그래서 그만큼 시장에 유동성 자금이 풍부하다는 것이고요. 유동성 자금은 이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엄청난 돈이 몰려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 지수가 2500 가고 2600 가고 2700 가면요, 저는 더 자금이 크게 들어올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분 중에 뭐 해외 주식으로 가야 할 듯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가시려면 가시는 거 뭐 요즘 해외 주식 많이 수익 좋고 많이 하잖아요. 가실 분들은 가세요. 그러나 우리 시장도 앞으로 엄청난 좋은 시장이 지금 도래할 것이니까 항상 그걸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주봉상도 좋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 예탁금 부분도 그렇지만 오늘 셀트가 또 호재가 몇 개 있기도 해요. 그죠? 오늘 수급적인 부분도 괜찮았고, 차트를 보면 셀트의 악재를 좀 말해달라, 그런 분도 좀 많이 계신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악재가 뭐가 있는지. 자, 셀트의 악재는 이 일봉이에요. 이 봉이에요. 앞에 이제 코스피는 봉이 좀 괜찮다,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셀트의 악재는 이 차트 주식이 못 간다는 거, 못 갔으니까 차트 모습이 별로 일봉은 좋지 못하다는 게 셀트의 악재고, 두 번째 또 하나 더 악재를 본다면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좀 팔고 있다는 거, 그죠? 그게 악재예요. 주식을 안 사고 외국인이 좀 팔고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악재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어제 악재를 좀 넣어달라고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PER에 대해서 좀 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바이오 시밀러의 레드오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두 개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 왜 제가 아닌가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PER은 여러분들, 이거는 뭐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하나씩 그 LG 화학이라든지 또 삼성 SDI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이제 여쭤보시기인데, 그런 분들은 우리 여기 알고 계신 분들이 밑에다가 답글을 좀 달아주시면 그것도 또 하나의 공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선 오늘 어쨌든 시장의 첫 번째는 중요한 게 뭐냐, 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여기서 더 좋아질 수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객 예탁금이 엄청나게 많다는 뜻이에요. 물론 뭐 카카오의 공모회에서 들어왔다가 근데 나가지 않잖아 지금. 그죠? 오늘 뭐 오늘도 더 들어왔겠죠. 지금 이제 어제까지 보면은 60조 넘었어요. 제가 이제 50조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60조. 이제 앞으로 70조, 80조, 90조 간다니까요. 왜 그러냐고요? 제 주위에 돈이 없는 사람들도 주식하겠다고 덤벼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뭐 한번 주식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겠지만 돈이 이렇게 넉넉지 않은 사람들, 그죠? 제가 이제 제 친구 중에 이 말 하면 안 되겠다.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어저께 사실은 전화가 왔어요. 어젠가, 그죠? 제 친구 중에 이제 한 친구가 뭐 그렇게 친하지는 않지만은, 그죠? 모 시장 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어디 전화가 왔는데, 뭐 뻔히 알죠. 그죠? 제가 이 주식 쪽에서는 그래도, 그죠? 오래 있었다는 걸 아니까, 그죠? 한때 여의도에서도 이제 많이, 시장이 되기 전부터도 많이 만나고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친구 말도 그래요. 앞으로 주식시장이 되게 좋아질 것 같다. 그죠? 나도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제가 그랬죠. 또 교수 중에 이 방송을 듣고 있어요. 그 친구도. 자, 그래서 지금 돈이 많은 사람들도 관심이 많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도 많지 않은 사람들도 없다는 게 많지 않은 사람들도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현상들은 이제 뭐 앞으로 한 내년이나 가면 더 피부에 와닿겠죠. 항상 뭐든지 남들이 하지 않을 때 해야 되고요. 셀트도 지금 남들이 덤벼 들기 전에 개인들이 안 들어온다. 덤비 들기 전에 여러분들은 미리 선침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하셔서 첫 번째는 고객 예탁금이 어쨌든 많이 오고 있다. 그래서 셀트의 악재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죠? 지금 주식이 못 오른다는 게 악재고 차트 모습이 일봉 모습이 별로 안 좋다는 게 악재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파는 게 악재다. 그죠?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차트를 간단히 보고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부분이 답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도 성장과 연관이 되는 것이니까. 자, 어쨌든 이제 그 일봉으로는 여전히 좋지 못해요. 그죠? 제가 계속 일봉으로 좋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봉의 모습이 좋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단기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 일봉이 좋지 못하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내일 장대 양봉을 만든다면 좋을 수 있겠지만, 그죠? 오늘 거래가 그래도 이틀 연속 양봉을 했는데 오늘 거래가 없어서 그러면 조금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봉은 좋지 못하다. 이게 셀트의 안 좋은 점이다 지금으로서는. 자, 주봉은 아직까지 뭐 이제 그죠? 이제 지난주에도 양봉을 냈고 이번 주 밑에 꼬리 달면서 만약 이번 주에 여기서 양봉을 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꼬리 밑에 달면서 양봉을 내니까 모습은 좀 이뻐지겠죠, 그죠? 그래서 주봉상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주봉상으로 지금 이제 20주 이평의 이익을 좁혀 나가는 그런 뭐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근데 월봉으로는 보면은 그래도 월봉은 나름대로 지금 사상 최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죠? 뭐 아무튼 6월달에는 한 달에 42% 2월달 장대 양봉 때 말입니다. 42% 급등한 거예요. 7월달 조정받았고 8월달 그래도 밀리지 않았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가 봉들을 많이 보면 기술적으로 이렇게 장대 양봉을 내고 주가를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주가가 위로 다시 급등을 하든지 아니면 위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든지. 그러니까 지금 셀트는 어쨌든 뭐 위로 올라가지는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또 내려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종목들을 발굴할 때 항상 저는 이제 단기 종목은 이게 주가가 바닥에서 움직이고 나서 접근을 해요. 움직이고 나서 주가가 나가고 조정받을 때 거래 줄이고 또 고점 돌파하고 이런 주식들. 최근에 그런 주식들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셀트를 일봉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월봉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급등을 하고 월봉으로 급등한 거야. 3% 급등했으니까 급등하고 지금 세우고 있잖아요. 그죠? 세우면서 거래 줄이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또 급등의 모습을 한다면 이거 좀 돌파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뭐 여기 이제 제가 오늘 그 댓글을 쭉 다 읽어보니까 뭐 속이 상하니까 물론 그렇지만 또 속이 상하지 않고 따라다니면서 하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 조심해야 돼, 여러분. 그런 분들 큰일 나. 나중에 셀터 올라가 버리면요, 정신 돌아버린다니 그런 분들 저는 많이 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일봉, 월봉 봤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요거는 이따가, 오늘 이제, 셀트가 또 호재, 그러니까 계속 호재가 나와요. 근데 호재가 주가 못 가니까 뭘 속상할 수 있겠지만, 그 호재가 계속적으로 뭐예요? 호재가 나오면 어쨌든 뭐 우리가 막잖아. 그죠? 처음에 이제 우리가
뭐 악재가 터지면 또 그걸 무마시키는 그런 또 세력들도 있어요. 그죠? 왜? 개인들 못 팔게. 그런 이제 또 호재가 나와도 그거를 못 가게 누르는 건 뭐예요? 개인들 못 사게. 사실은 이제 우리 시장에서 지금 셀트는 어쨌든 한 번 이제 기관들이 왜 그것도 있구나. 이따가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기관들이 왜 미워해요? 그것도 오늘 기관들이 왜 미워해요 하고 PR은 뭐 말씀드렸으니까 대충 말씀드리고 한 분이 이건 좀 중요한 부분이 저도 이런 부분을 이해를 쉽게 드리고 싶어요. 바이오시밀러의 레드오션이 온 게 아니냐. 현재 실적이 불안하다 이거지. 신약도 없고 또 실적이 앞으로 좋아진다는 보장도 안 되고 그죠? 그런 상황. 그러니까 현재 실적과 예상 실적이 지금 뭐 합병한 이런 시총이면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그건 뭐 PR과도 연관이 되는 부분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일단 설명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나왔던 사실은 이제 내용 중에 뭐 토록시마가 미국의 이제 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사보험사죠. 여기에 선호의약품에 등재된 거는 뭐 이렇게 크게 이슈라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좋은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그 화이자가 이제 그죠? 화이자가 이쪽 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 먼저 등재가 됐거든요. 룩시엔시라고 그죠? 근데 지금 화이자의 룩시엔시가 한 4% 5%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오나요? 됐지만 오히려 되지 않는 트룩시마가 지금 시장 점유율이 19%, 약 20%잖아,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올해 전년 시장에 들어요. 여기에 이제 10월달부터 해당이 되니까 등재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트룩시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올해 30% 시장 점유율을 30% 가지고 버릴 것 같은데요, 그쵸? 지금 등재가 되어 있는 룩시엔시 같은 경우에도 화이자 어쨌든 뭐 시장 점유율이 낮은데 더 낮은데, 그죠? 셀트의 트럭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 오늘 이제 영국에서 또 기사가 뭐 장 끝나기 전에 나왔죠, 그죠?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미리 정보를 알려줄 수 없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까 이것도 연관될 수가 있는데 우리 서 회장이 왜 기관들이 셀트리온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미국의 애널리스트들도 버크셔 뭡니까 이 누구죠? 그 해스웨이 워렌 버핏 회사를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 하면 투자자들하고 그러니까 개인 투자 일반 투자자들하고 기관 애널리스트하고 똑같이 정보를 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 회장도 뭡니까 애널리스트나 또 우리 전화 또 뭐예요? 개인들이나 똑같이 공시를 통해서 정보를 주니까 그러니까 기관들 입장에서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싫어하는 거죠.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른 기업들 우리가 기업 탐방을 하러 가면 그죠? 개인들보다는 먼저 정보를 알려줘요. 또 개인들이 사실은 뭐 기업 탐방을 쉽지 않아요. 알려주겠어요. 근데 개인보다는 먼저 애널리스트들한테 정보를 주잖아요. 그죠? 그럼 걔들이 레포트 만들고 그렇게 해서 걔들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셀트의 서 회장은 또 버크셔 해스웨이의 트럼프가 아니라 뭐죠?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 그죠? 그분은 갑자기 제가 머리가 또 기억이 안 나네. 그죠? 워렌 버핏은 그죠?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하면 되고 이따가 또 그 부분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 영국에서 뭡니까? 그죠? 코로나 렘시마 이것도 하나 보면 우리가 레드오션 그러는데 여기서 말 렘시마가 여기에 또 그죠? 효능을 이상을 바로 그러니까 진행을 바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죠? 그러면 이런데 효능을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또 안 그래도 뭐 유럽에서 영국에서는 거의 80%니까 그죠? 또 매출이 추가로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두 개의 호재 부분의 하나는 기존에 있는 트룩시마의 성장, 추가 이제 어쨌든 뭐 매출 발생이고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또 하나의 그죠?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에 대한 치료제, 그죠? 약물 재창출. 오늘 뭐 우리가 사실 영진약품이라든지 뭐 이런 또 진풍 대부분 오늘 또 뻥뻥 떴던 애들이 약물 재창출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셀트도 약물 재창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약물제초식이 뭡니까? 합성의약품도 아니고 여러분 바로 바이오의약품이잖아요. 그죠? 항체의약품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 요 두 개의 호재, 내일은 또 반영이 좀 되기를 바라보고, 자, 그리고 이제 요 두 개, 그리고, 오늘 이제 요 부분에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또 뭐 다른 분들도, 이분 질문을 참 좋은 질문을 해줬어요. 물론 이제 좀 부정적으로 저한테 질문을 하셨지만 저는 이 질문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바이오시밀러에 레드오션이 오는 거 아니냐. 그죠? 죄송하지만 바이오시밀러는 그렇게 레드오션이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바이오시밀러와 제네릭과 차이점을 좀 보면 연구해보면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 강의를 과거에 TV에서는 한번 했었는데요. 조만간에 우리 여기서도 한번 하려고 해요. 합성의약품과 제네릭, 또 바이오의약품과 이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는 뭐냐 하면, 그래서 이 퍼스트 무버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첫 일바다가 쉽게 말하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 유럽에서 이제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가, 바로 셀트리온의 렘시마인데, 그죠? 그러니까 후발이 이제 삼성바이오의 이제 이름을 제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다. 근데 거의 시장 점유율이 없어요. 그러니까 셀트의 렘시마가 그냥 뭐 60%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번, 2번이 있어. 2번이 못 따라와. 근데 3번, 4번이 바이오시밀러를 앞으로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를 만들까요? 만들어봐야 팔리겠어요? 그냥 안 만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지금 보세요. 이쪽에 뇌질환 부분에서 이제 바이오팜은 거기에 관련된 신약들이 4개가 있지만 바이오팜이 만들었죠. 그죠? 근데 지금 전혀 팔리진 않고 있어요. 그 신약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팔릴 수도 있고 안 팔릴 수도 있어요. 그걸 앞으로 홍보 열심히 하면, 그죠? 효과가 좋으면 팔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바이오시밀러는 뭡니까? 바이오시밀러는 뭐냐 하면, 이게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레드오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후발주자들이 쉽게 진입장벽에 진입을 못해요. 똑같이 이게 똑같은 선상에서 뭐 한두 달 차이가 나면 모르겠으나, 이제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럽에서는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를 만드는 회사는 바보예요. 바보일 거예요. 그래서 3, 4천억 주고 만들겠어요? 자, 그 부분이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에서도 먼저 암젠이 이쪽에 뭡니까? 허주마 같은 경우에도 먼저 뛰어들어 버리니까 그 다음 후발주자들이 고생을 하잖아요. 차이가 별로 안 나도. 지금 우리 셀트의 허주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이오시밀러는 데이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바이오시밀러는. 그러니까 먼저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고 먼저 진입한 게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셀트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렘시마 SC야 뭐. 그러니까 렘시마 SC는 신약이에요. 미국에서는 신약으로 할 거예요. 바이오 베타는 신약이랑 다름이 없어요. 이번에 제가 질문이 참 좋은 질문에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신약이 없다? 신약이 왜 없어요? 있죠. 뭐가? 렘시마 SC가 신약이에요. 특허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특허 보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약을 또 만들 거예요. 뭐 이 코로나 항체 치료제, CTP27, 그죠? 종합 독감 치료제. 왜 신약이 없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실적 보존이 안 된다? 여러분, 지금 이제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만드는 미국의 리네제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네제논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사, 신라젠의 패사백을 임상을 진행을 했던 회사이기도 해요. 그죠? 그 회사가 이제 지금 항체 치료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회사를 애널리스트들이 그 회사가 성공을 하면, 그죠? 항체 치료제의 매출을 7조 정도를 보고 있어요. 7조 정도. 여러분, 셀트가 성공하면 얼마 되겠어요? 신약이에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 될 것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예상 실적 못 믿는다고? 아니, 지금 당장 작년에 1조 2천 매출 하던 회사가 올해 2조 한다는데 왜 못 믿고? 내년에 3조 한다니까요? 안 갈 것 같아요. 왜? 내년에는 또 CTP17이 있어요. 그죠? 그것도 거의 독보적이에요. 렘시마 SC 독보적이죠. 거기다가 치료제, 그죠? 내년에 판매가 시작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하나 이게 장점은 신약이 없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레드오션이 온다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런 바이오시밀러를 몰라서 그런 소리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약회사를 내가 운영을 한다. 지금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를 만들겠어요?
벌써 유럽에서 석권을 해버렸는데 신규로 들어와도 왜? 똑같으면 홍보 때리고 신규 들어오고 값싸게 하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약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뭐가 그래서 임상 데이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퍼스트 무버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퍼스트 무버가 있기 때문에 셀트는 없어. 그거를 트룩시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유럽에서도 트룩시마 셀트 뒤에 지금 후발주자들이 안 들어가잖아. 트룩시마 다음으로. 미국도 이제 트룩시마 화이자는 뭐 저희 3상 했으니까 뛰어드는 거지만 지금 이제 여기서 만약 올해 30% 가버리면 후발주자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암젠의 허주마가 뛰어나가 버리니까 그죠? 지금 셀트의 허주마가 전혀 먹히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레드오션이라는 게 그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좋은 질문에서 제가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왜 모든 증권사가 셀트를 싫어하는가? 그죠? 그 부분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워렌 버핏의 회사 셀트 서회장 똑같이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이 셀트에 있어서 사실은 이게 좀 시간이 걸리네, 그죠? 자, 셀트에 있어서 증권사에서 레포트를 2년 동안 안 냈었어요. 왜 안 냈을까? 그 부분도 다음에 이야기를 해드릴게.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깨문 개돼지 우리 가지신 아이디 한쪽에만 적으세요. 자꾸만 적고 또 적고 하지 말고 악플을 달더라도 한쪽에 다 해결을 해. 거기다가 다 악플을 적어놔. 그럼 제가 그걸 딱 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제 아이폰 영상이 잘 보입니다. 제가 이거 좀 신경을 썼어요. 그죠? 우리 또 우리 애가 이쪽에 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유료 사이트를 좀 활용을 해서 하더니 좋은데 아무튼 그거는 뭐 제가 잘 못하지만 잘 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뭐 없네,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수급으로 약간 넘어서 마칠게요. 그래서 그런 오늘 좋은 질문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수급만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수급으로 보면 잘 보세요. 오늘 이제 수급이 오늘 좀 특이한 부분이 있었어요. 연기금이 오늘 그죠 83,000주를 매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기간이 86,000주예요. 그죠? 연기금이 83,000주를 샀어요. 근데 이제 이 연기금이 83,000주는 최근 들어서 가장 크게 매수를 한 거죠. 그럼 연기금에는 여러 가지 국민연금도 있을 수 있고 뭐 사학연금 뭐 연금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오늘 이 83,000주는 제가 봤을 때는 국민연금이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죠? 다른 때는 이제 국민연금이 좀 사도 다른 쪽 뭐 사학연금이든 왜? 기금도 누구하고 한 통속이에요? 공매도하고 한 통속이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기금도요. 국민연금도 옛날에는 한 통속이었지만 이제 이걸 안 하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정신 차렸잖아. 자 그래서 어쨌든 다른 여타 기금들도 공매도하고 한 통속이야. 왜? 기관들이 같은 통속들이니까. 그러니까 기관들이 이 주식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셀트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어.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근데 이제 이 올라왔지만 여기서 더 이제 크게 성공의 발판을 밟고 있는 거죠. 다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저 회사는 안 된다. 거기다가 공매도까지 대한민국에서 누르는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믿겠어요. 얼마나 싫겠어요. 기관들도 전문가들도 셀트 그러니까 셀트는 추천을 안 해 아무도. 그냥 뭐 단기를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회사를 7년 8년 동안 이 회사만 고집하고 왔겠습니까? 이 회사 해가지고 제가 돈 벌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뭐 회원 모집하고 해가지고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이제는 기관들도 그죠? 우리 개미 이번에 저는 이 동학 개미들 스마트 개미들 이 돈으로 기관들을 눌러지는 않겠지만 그죠? 세상이 달라졌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수급으로 이제 연기금이 아무튼 8만 내일도 봐야 되겠지만 근데 오늘 이제 이쪽에 외국계 어제는 UBS는 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창구예요. 근데 맥컬리가 77,000주를 판다. 얘들이 이렇게 팔 수 있는 주식은 없었어요. 그동안 맥컬리가 주식에 셀트를 막 사고 하는 주식이었으면 모르겠으나 JB처럼 모간처럼. 그러면 이 주식은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주식은 뭐예요? 역외 펀드의 물량으로 갔다. 국내 그 내국인들이 엎지 않았나. 그러니까 엎은 게 아니고 그냥 커트만 씌인 거예요. 못 올라가게 밀기만 위에 대놓기만 한 거죠. 그만큼 이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밝혀라. 그러니까 서 회장도 이거를 밝혀라 해갔는데 검찰 고발 당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를 밝혀라. 그건 너 보고 당신 보고 왜 자꾸 공매도 밝혀라. 아니 서 회장도 못 밝히는데 제가 어떻게 밝히겠어? 그죠? 그래서 오늘 맥컬리의 물량, 근데 연기금이 받아갔죠? 오늘 신한창구가 이제, 오늘 프로그램이 거의 오전에는 없었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비차익으로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쵸? 신한창구. 그러니까 과거의 신한창구가 그동안의 신한창구는 이제 뭐예요? 검은머리 창구로서 주식을 사고 팔고 프로그램을 의해서 하는데 오늘은 신한창구가 프로그램을 안 움직였죠. 그러니까 연기금 물량을 순수하게 프로그램이 아닌 부분으로 비차익으로 가져갔다는 뜻이고 거기에 누른 쪽이 누구냐? 바로 삼성하고 맥컬리잖아요. 그죠? 그럼 맥컬리 물량, 삼성 물량 똑같은 물량이야. 그러면 셀트리온의 몸통 공매도 창구는 7년 전부터 뭐야? 국내 창구에는 삼성증권이야. 외국계 창구는 뭐죠? 모간스탠리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런 부분을 느꼈고, 오늘 연기금에서 내일 만약에 이런 부분에 또 약간 좀 수급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죠? 일어난다면, 뭐 자꾸 제가 희망만 돌리는 건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저는 뭐 셀트의 이런 차트 하라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야 하는 게, 그죠? 여러분들도 좀, 이해를 또 하면은, 그죠? 답답하지는 않잖아, 그죠? 자,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오늘 시간이 좀 많이 흘렀다. 내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고요. 초고속 성장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